엄마,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낯선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세요? 엄마, 딸이 든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왜 냉장고에 엄마 드실 반찬은 없어요? 왜 엄마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없어요? 왜 엄마 옷장에는 20년 된 옷만 있어요? 딸의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그리고 3개월 후 딸은 제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제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5년 동안 딸에게 거짓말을 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저는 58살 박은주입니다. 혼자 딸 하나를 키웠고 그 딸이 이제 26살이 됐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던 아침이었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이 익숙해져서 알람 없이도 정확히 4시에 일어났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딸 지수가 자고 있는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 거였죠. 현관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5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였어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지만 아직 신을 만했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첫 차가 오기 전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새벽 5시 30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마트 물류센터였습니다. 은주 씨, 왔어요?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김 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언니. 오늘 몇 시까지예요? 오늘은 오전 10시까지. 설 물량 때문에 바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주황색 조끼에 검은색 바지. 5년 동안 입었지만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손에는 목장갑을 꼈어요. 박스를 나르다 보면 손이 트고 까지니까요. 물류센터 안은 넓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어요. 천장이 높아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지게차가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죠. 은주 씨, 오늘은 A구역이야. 가서 시작해. 반장님이 구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A구역으로 향했어요. 일은 단순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흘러나오는 박스를 분류하는 거였어요. 식품, 생활용품, 의류. 라벨을 확인하고 해당 구역에 싸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니었어요. 박스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한 박스를 옮기면 다음 박스가 나왔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분마다 허리를 펴고 10분마다 손목을 털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7시, 8시. 해가 떠올랐지만 물류센터 안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하루 종일 켜져 있었으니까요. 은주 씨, 잠깐 쉬었다 해요.
김 언니가 물병을 건네줬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어깨도 결렸죠. 하지만 아픈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음부터 부르지 않을 테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엄마, 아침 먹고 가세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어제 딸이 저를 위해 끓여놓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알았어. 엄마 회사에서 먹을게. 지수는 밥 잘 챙겨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뭔가를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1,500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물류센터 일이 끝났습니다. 5시간 반 동안 박스 387개를 옮겼어요. 일당은 55,000원이었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10,000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58살. 이 나이에 육체노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학력 때문에, 경력 단절 때문에. 사무직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40분이 걸렸어요. 오전 11시. 아파트 상가의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미소 분식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왔습니다. 주방에서 50대 여자가 나왔어요. 은주 씨,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빨리 준비해요. 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의 제 일은 설거지와 청소였어요. 주방 보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점심시간이 가장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이 쌓였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퉁퉁 불었어요. 예전에는 핸드크림을 발랐지만 이제는 그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그릇 씻기, 바닥 닦기, 쓰레기 버리기. 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오후 3시. 일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었어요. 4만 원. 시급 10,000원, 4시간. 두 군데 합쳐서 오늘 번 돈은 95,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50만 원 정도. 여기에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300만 원.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집세, 공과금, 식비, 딸 용돈. 그리고 딸이 모르는 또 다른 지출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2층에 있는 우리 집.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거실에서 딸 지수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네, 엄마가 해놓으신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래, 맛있었어? 네. 근데 엄마는 점심 드셨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야근이에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즘 바빠서. 저녁 먹고 다시 나가야 해. 또요? 엄마, 너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딸은 고기 반찬을 먹었지만, 저는 김치만 먹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딸이 자기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배불러. 지수가 먹어. 사실은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고기는 비쌌습니다. 딸한테 더 먹이고 싶었어요. 오후 6시.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딸이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했어요. 그래, 늦게 들어올 테니까 먼저 자.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30분이 걸렸어요. 오후 7시. 대형 마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의 제 일은 시식 코너 도우미였어요.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 노란색 조끼를 입고 시식대 앞에 섰습니다. 맛있는 떡볶이 시식해보세요. 새로 나온 만두 한번 드셔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시식만 하고 안 샀어요. 하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했죠. 3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발바닥이 아팠어요. 밤 10시. 일이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3만 원. 하루 총 12만 5천 원. 이렇게 한 달을 일하면 겨우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1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잔 거였죠.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 어깨, 다리,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어야 했어요.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2025년 2월 10일 토요일.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어요. 토요일은 물류센터 일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오전 9시부터 마트 청소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딸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제가 계란말이 했어요. 식탁에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고마워, 지수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저 면접 봤거든요. 그런데 붙었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어디? 중견기업이에요. 마케팅팀 신입사원으로요. 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기뻤어요. 드디어 딸이 취업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한 결과였죠. 연봉은 얼마래?
3,200만 원이요. 수습 끝나면 3,500만 원으로 올라간대요.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하지만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엄마, 출근 정장이랑 가방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회사가 강남이라서 교통비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준비해 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딸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제 친구가 3월에 결혼하거든요. 축의금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필요해?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장 30만 원, 가방 15만 원, 축의금 10만 원. 최소 55만 원. 이번 달 남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요, 엄마. 제가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마트로 향했어요. 청소 일을 4시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ATM기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고 잔액을 확인했죠. 26만 7천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딸 정장을 사야 하고, 축의금도 내야 하고, 이번 달 공과금도 내야 했어요. 계산해보니 부족했습니다. 최소 30만 원은 더 필요했어요. 저는 ATM기 옆에 있는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걸지 않았어요. 이미 대출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입사 전에 미리 공부해야 할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낡은 가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채권자 이강민, 채무자 박은주. 금액 1,500만 원. 월 이자 15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를 본 지 5년이 됐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매달 이자 15만 원만 겨우 갚고 있었죠. 그나마 지난달에는 이자도 못 냈어요. 돈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은주 씨죠? 저 이강민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권자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넣어드릴게요. 이번 주요? 박 씨, 우리 5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원금은 언제 갚으실 건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다음 달까지 원금 500만 원이라도 갚으세요. 안 그러면 집 처분하는 절차 들어갑니다. 네, 500만 원을요? 네. 한 달 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 한 달 안에 어떻게 만들죠? 지금 통장에는 26만 원밖에 없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딸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일요일.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물류센터에 특근이 있었어요. 일당이 1.5배였습니다. 82,500원. 놓칠 수 없었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딸 지수가 서 있었어요. 지수야? 왜 안 자고?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 일찍 출근해야 해서. 새벽 4시에요? 응,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복도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 3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꼭 오세요. 평소 같으면 엄마 야근 있어 라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딸의 메시지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알았어. 저녁에 볼게. 저녁 6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엄마 오셨어요?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뭐 만들었어?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어? 엄마한테 배웠죠.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계속 반찬을 덜어줬어요. 엄마,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그래, 고마워. 밥을 먹는 내내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무슨 할 말 있어? 딸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서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게 뭐예요? 딸이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채무 확인서, 이자 납입 내역서, 모두 제가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서류들이었어요. 어떻게? 엄마 옷 정리해드리려고 옷장 열었다가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그건... 엄마,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1,500만 원 빚이 있고요. 5년 동안 이자만 갚고 계셨던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그리고 이것도 봤어요. 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급여 명세서였어요. 물류센터, 식당, 마트. 3군데서 받은 급여 명세서. 엄마가 다니신다는 회사는 없었어요. 엄마는 하루에 3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수야,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가시면서 회사 간다고 하신 거예요? 미안해. 엄마 통장도 봤어요. 1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용돈 30만 원씩 주시고 정장 사준다고 하시고 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이 빚은 왜 생긴 거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 때문이야.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엄마는 24이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내 아빠는 책임지지 않았어. 도망갔지. 엄마는 혼자 너를 낳기로 했어. 그때 부모님은 반대하셨지. 미혼모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너는 엄마한테 전부였으니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낳고 일하면서 키웠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든지 했지. 그렇게 겨우겨우 살았어. 근데 내가 고세되던 해 대학 가고 싶다고 했잖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너 대학 보내주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었지. 등록금이 1년에 600만 원이었어. 그래서 빚을 내신 거예요? 응. 엄마 지인한테 빌렸어. 1,500만 원. 이자 월 15만 원. 엄마, 4년 동안 등록금 내려니까 그 돈이 필요했어.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너 대학 다니는 동안 엄마는 계속 일했어. 그래도 이자 갚기도 빠듯했지. 그래서 5년 동안 원금을 못 갚으신 거구나. 응.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500만 원 갚으라고 했어. 한 달 안에. 딸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 제 때문이잖아요. 제가 대학 가겠다고 해서.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지수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너 대학 보내준 거.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한테 너는 전부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무 힘드셨잖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손 좀 봐요. 딸이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죠. 이게 괜찮은 손이에요? 58살 엄마 손이 이렇게 망가져도 돼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이제 취직했잖아요. 제가 벌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내 월급으로는 부족해. 넌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엄마. 지수야, 엄마 말 들어. 넌 아직 어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돈은 제가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500만 원을 제가 대출받을게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빚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평생 빚 갚으면서 사실 거예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아요. 뭐? 이 집 팔아서 빚 갚고 작은 데로 이사 가요.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지수야, 엄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요. 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2025년 4월 15일. 우리는 집을 팔았습니다. 15평 빌라, 매매가 1억 2천만 원. 여기서 채무 1,500만 원을 갚고 중개 수수료를 내니 1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10평짜리 투룸이었어요. 좁았지만 빚이 없으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물류센터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하루 한 곳에서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것만 해도 돼요. 제가 나머지는 벌게요. 딸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세후 270만 원. 여기서 생활비 절반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 싫었어요. 하지만 딸이 고집을 부렸죠. 엄마, 저도 이 집 식구예요. 당연히 내야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림을 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고마워요. 갑자기 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셔서요. 그리고 거짓말해 주셔서요. 거짓말? 엄마가 힘든데도 괜찮다고 하신 거. 그게 거짓말이었지만 저를 위한 거짓말이었잖아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으니까.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아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거짓말을 내려놓고 진실을 나눌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진짜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